자, 보세요. 이제 1시간 정도 이 과목에서 어떤 내용이 핵심인가 그걸 좀 배우시고 다음 주에 다시 이 교재 가지고 진도 나갈게요. 자, 거기 총칙 부분에 거기 122페이지 1번에 총칙이 있고 2번 용어의 정의 있나요? 1번에 용어의 정의 박스 위에 그거 별표하시고 11, 12월 과정에는 그 용어 박스에 있는 6개만 아셔도 성공이에요. 그거 설명드릴 거고, 자, 거기에서 박스 안에 용어의 정의 박스 안에서 1. 중개 밑줄 해보시고 2번에 중개업 있나요? 1, 2번 묶으시고 그러니까 중개란 개념은 공통 단어인데 2번은 중개업이죠. 법에서 달리 정의하고 있다 그 말은 중개하고 중개업은 같은 개념이 아니니까 구별해서 쓰셔야 된다 그 말이고, 그럼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4번에 공인중개사 2개 묶으시고 3, 4번 묶으시고 거기도 공인중개사라는 개념은 공통으로 쓰고 있는데 3번은 개업이 붙어서 개념이 다르니까 구분해서 쓰시라 그 말이고,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6번에 중개보조원 묶으시고 그 앞에 고용인 적어보세요.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6번에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법에서 고용인이라 불러요. 실장님을 묶어서 고용인이라 불러요. 그 다음 옆에 목차 먼저 보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수업 시간에. (123페이지) 박스 밑에 2번에 중개 대상물 있나요? 중개 대상물에서 중개 밑줄 해보시고 양가로 2번에 종류 있죠. 중개 대상물 종류가 5가지예요. 토지, 2번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3번 임목, 4번 광업재단, 5번 공장재단이 있다. 자, 보세요. 배우시게 될 과목 중에서 민법에서 배우시는 내용하고 지금 배우시는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진도가 공인중개사법 진도를 먼저 하고 끝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실무할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시는 내용이 다른 것을 이해하시는 것도 공부예요. 자, 앞으로 민법 배우시게 되면 부동산에 대하여 각종 거래 계약을 배우신다고. 부동산 가지고 어떤 계약을 합니까? 부동산 거래 어떤 거래 합니까? 매매도 부동산 거래고 임대차도 물건을 서로 바꾸는 것도 계약이고 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처럼 각종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을 배우시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그러면 민법에서는 표현이 부동산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 매매 계약 이렇게 배우신다고.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럼 민법에서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가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하고 매매 대금을 다 받은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죠. 이걸 배우는 게 민법이에요. 그 과정에서 중도금을 넣지 않는다, 잔금을 넣지 않으면 민법대로 표현하면 채무 불이행, 계약 해제, 배상 청구 이렇게 다투는 걸 배우신다고. 그러면 민법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 교환 임대차 계약을 배우신다는 말은 부동산에 관한 각종 거래 계약은 매도인 개인하고 매수인 개인 간에 아직 적응을 못 하셨나요? 적응 동영상만 공부하셨는데.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 교환 임대차 계약을 배우신다. 그 말은 부동산에 관한 각종 거래 계약은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없다? 그걸 배우는 게 민법이에요. 그 말은 부동산에 관하여 전문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계약서를 써본 경험이 있으면 직접 계약이 원칙이에요. 근데 거꾸로 매도인이 자기 부동산을 팔고 싶은데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은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법률 지식이 없어.
그러면 그 부동산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하자가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써본 경험이 없으니까 불안하겠죠. 그래서 직접 계약이 원칙인데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계약에 부동산에 관한 각종 계약에 관한 법률 지식이 없거나 그래 경험이 없으면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불안하니까 그때 누구 찾아갑니까? 부동산 찾아가죠. 부동산 찾아간다 그 말은 소장. 현재 소장 이름이 전부 다 배우시는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부동산 찾아가서 내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싶으니까 네가 소장 네가 매매 계약을 중개 좀 해달라고 의뢰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하여 각종 계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매도인이 부동산하는 개업공인사 소장 찾아와서 매매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의뢰한다 해서 민법하고 표현이 달라요. 민법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매매 계약 체결 요걸 배우신다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민법에서 배우시는 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직접 배우는 것이 아니고 거래 계약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누가 되어서 손님인 중개 의뢰인이 되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을 맡기고 그러면 물건 내놓으면서 매매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게 되면 소장은 물건 내놓고 하십시오. 매매 계약을 교환 계약을 중개해드리겠다라고 손님에게 승낙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체결되는 계약이 부동산에 들어온 손님인 중개 의뢰인하고 소장인 개업 공인중개사 간 체결되는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 이름이 손님이 부동산 찾아와서 뭐 해달라고요? 매매 계약을 교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고 소장은 뭐 해드리겠다고? 중개해드리겠다고 승낙해서 체결되는 계약 이름이 중개계약이에요. 이 중개계약은 민법에서 배우시는 계약 내용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시는 내용이에요. 다시 매수인도 부동산 찾아와서 매매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게 되면 소장은 내가 당신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승낙하게 되면 다시 매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어떤 계약한다고요? 중개 계약을 해요. 중개해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당사자가 의뢰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를 한다고. 그럼 중개하는 내용이 뭐인가? 중개해드리겠다라고 계약해서 중개하는 내용은 뭐인가? 매도 임대인이 부동산에 와서 내놓은 물건이 있겠죠. 아파트 팔아달라고 내놓고 갔죠. 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임대인이 물건 내놓고 갔죠. 그러면 방금 전에 보셨던 중개대상물 종류 몇 가지가 있었어요? 5가지 있었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5가지를 부동산에서 확보했다면 매수인, 임차인에게 이 물건을 팔아서 매매 계약을 중개하려면 임차인에게 세를 놔서 임대차 계약 중개하려면 대상을 보고 등기부 보고 각종 공부를 통해서 먼저 조사 확인할 것이고 확인한 자료 가지고 매수 임차인 손님 데리고 현장 안내하죠. 그래서 설명하겠네요. 계약을 도와달라고 중개해달라고 의뢰해서 중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승낙해서 체결되는 계약이 중개 계약을 했다면 중개 행위를 한단 말은 구체적으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한다는 거예요. 확인 설명을 들은 매수 임차인이 소장이 설명한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면 뭐 하자고요? 계약합시다. 계약합시다 해서 당사자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해서 매도 매수인 간 임대 임차인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은 합의가 되었다 그 말이네요. 그러면 민법으로 표현하면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래 계약 체결.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 계약 체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같은 말은 중개를 한단 말은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의뢰해서 계약을 중개했다 그 말이에요. 계약의 체결되도록 중개했다면 계약을 중개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은 중개 행위가 완성되었다 이게. 민법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개가 완성이 되면 부동산에서 매도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손님 두 사람 앉혀놓고 부동산에서 하는 일이 3가지예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매 계약서 써야 되겠죠. 거래 계약서인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서 손님에게 교부해요.
손님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조건을 믿고 계약했죠. 내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러합니다 라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줘요. 그대로 적어주는 것은 내가 설명한 내용과 계약 체결 이후에 달라서 네한테 손해가 발생되면, 내가 설명한 내용과 달라서 계약 체결 이후에 다르면 요걸 증거로 해서 소송 걸으라고, 배상 청구하라고. 거래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 쓰고 마지막 한 개는 나중에 배우셔도 되고, 요 작업이 공인중개사법의 핵심이에요. 민법에서는 부동산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직접 배우시는 게 민법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직접 계약을 배우시는 것이 아니고 매도인이 손님인 중개 의뢰인이 되어서, 매수인이 가게 손님인 중개 의뢰인이 되어서 가게 소장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어떤 계약을 하고 중개 계약을 하고,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손님이 내놓은 물건에 대해서 매수 임차인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설명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되면 손님 두 사람 앉혀놓고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하고, 설명한 내용을 적어주는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하고, 요 대가로 받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수라고 해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신 내용이 다른 것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소장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당사자가 의뢰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또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는 작업하죠. 그러니까 민법이 그렇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민법이 기초가 되셔야 이 과목이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박스 안에 용어 정의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 중개란 말을 그렇게 수십 번 씁니다. 중개 의뢰인 중개, 중개 계약 중개, 중개 행위 중개, 중개 대상물 중개, 중개 완성이 되었다 중개, 중개 보수 이렇게 많이 쓴다고요. 그럼 중개란 개념은 민법에서 보시면 여기 민법 영역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 영역, 민법에서 배우신 여기 영역에 중개란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직접 계약이야. 직접 계약은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아예 직접 하는 것은 중개란 개념이 없어. 중개란 개념은 계약 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 제3자인 소장이 개입해야만 중개가 성립돼요. 중개란 개념은 한자 그대로 쓰면 매도 매수인 임대인차인 중간에 제3자가 개입을 하여 손님이 의뢰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개 개념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용어의 정의할 때 중개 개념은 지금 매도 매수인인 거래 당사자가 직접 되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중개입니까?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은 민법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계약을 알선 도와주는 것이 중개 개념이다 그 말입니다.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신 내용이 다른 것만 이해하시면 돼. 민법에서 당사자가 의혹하는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중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 과목인 공인중개사법에서 이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공부하시는가? 나중에 특히 2차 과목에서는 법에서 직접 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용어 중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용어를 법에서 직접 정의해 놓고 있다고. 그러면 용어의 정의는 공부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지금 박스 안에 6개의 개념이 있죠. 6개의 개념. 만약에 중개란 개념이 있고 중개하고 비교했을 개념이 중개업이란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구분하실 때 4번에 공인중개사가 있고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6번에 중개 보존이 있죠. 이렇게 개념을 6개로 따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 요 시험이 용어의 정의라는 파트가 시험에 나와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요 6개 개념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이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시면 수업이 시작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만 중개 계약이라는 개념이 확장이 되고
개념이 계속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어의 정의 파트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용어를 정의하겠다, 중개란 개념을 정의하겠다 그 말은 법에서 한 개의 개념을 만들어 두겠다, 완성시켜 두겠다 그 말이죠. 말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요 말을 그대로 익히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럼 시험 과목인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하시는가? 한 개의 개념마다 법에서 용어를 정의할 때, 완성할 때 사용한 개념 요소가 한 개 이상의 개념 요소를 가지고 개념을 완성했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중개란 개념부터 해서 저기 중개보조원까지 용어 정의할 때 법에서 시험에서 묻게 되는 핵심적인 함정이 되는 개념 요소가 몇 개이고 요걸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개란 개념을 시험에서 묻게 되는 함정을 3개로 파악했다. 3개로 요소가. 그럼 시험 지문에서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 옳은 것 할 때 파악하셨던 공부하실 때 중개란 개념 요소가 3가지 다 들어가 있으면 맞는 질문. 3개에서 1개 빠져버리면 개념이 아직 완성이 안 됐죠. 틀린 질문. 불필요하게 1개 더 붙여버리면 개념이 확정되니까 틀린 질문. 그래서 용어의 정의 파트를 그냥 대충 쭉 읽어버리면 뭐가 빠져서 틀렸는지 뭐가 붙어 틀렸는지 구분이 안 돼요. 다 맞게 보이는 게 용어의 정의야. 그러면 중개란 개념하고 중개업이란 개념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개념이면 다시 단순 중개 개념하고 중개업 개념은 법에서 구분하고 있다. 그 말은 중개나 중개업은 같이 쓰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요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만 중개업이 나올 거고 중개계약이 나올 것이고 중개행위가 나올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중개란 개념은 민법에서처럼 거래 당사자인 매도 매수인이 직접 되어서 매매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 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계약을 마는 것, 알선 도와주는 게 중개이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정의하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박스 안에 1번 있나요? 1, 2, 3, 4월달까지 기본서 교육을 한다 그랬죠. 수업 시간에 읽기 연습을 좀 하시라고. 몇 분 안 되시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있죠. 1번 중개에서 땡땡 뒤에 시작.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그게 중개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첫째 줄에 법정 중개 대상물이 있나요? 비출하시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 옆에 페이지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5가지 있었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있었죠. 그 중개 대상물 5가지 이어야만 중개 행위가 된다 그 말이고,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간에 개입하는 것이 중개다 그랬죠. 개입하여 어떤 계약을 도와주는 것인가 보니까 뒤에 매매 교환 임대차 있나요? 매매 교환 임대차 밑줄 하시고 뒤에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 있나요? 그 괄호 묶으시고 당사자 간의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이, 교환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도록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인데,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중개 대상인은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 알선만이 중개 아니고 그 밖의 권리,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이다이다. 중개라 함은 법에 정한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다. 그러면 여기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다 할 때 이 행위는 뭐인가? 나중에 민법 첫 시간 배우시면 법률 행위라고 배워요. 권리 득실 변경을 배우시는 게 민법이에요. 자, 민법에서 첫 시간 이거 배우시거든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 봐요. 매매 계약. 4억 원에 팔겠습니다. 매수인이 내가 4억 원에 매입할게. 합의가 되었죠. 그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 체결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4억원을 다 지급하면 매도인은 4억원 매매대금 다 받으면 매수인에게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권 넘겨야죠. 그런 매매 계약이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버리면 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상실하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받으면 없던 소유권을 취득하네. 그러면 권리 취득 상실이 일어났네요. 득실이다 그러면 취득 상실을 말해요. 부동산에 대하여 딸내미 시집 보낸다고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담보 제공하고 2억원을 대출받았어요. 2억원 대출받는 계약을 민법으로 표현하면 금전을 빌려 쓰고 갚는 계약에 금전 소비대차라고 해요. 그럼 2억원 대출 계약 썼죠? 그럼 2억원 대출금을 통장에 받으려면 담보 잡아야지. 아파트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한다. 담보 잡는 계약을 민법으로 표현하면 저당권 설정한다 이렇게. 그러면 소유자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소유자는 안 바뀌어서 소유권 전체 내용에 사용 수익 처분 내용에 일정 부분이 다른 권리자가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어요? 은행에서 저당권 잡았잖아요. 지금 권리 내용은 100% 내게 완전한 내게 아니고 소유권 내 가지고 있지만 저당권 잡혔네. 지금 소유권 내용에 변경이 있나요? 없나요? 전세 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면 권리 소유권은 바뀐 건 아니지만 소유권 내용에 변경이 왔네. 이거 권리 득실 변경을 민법에서 첫 시간에 권리 변동이라고 배우신다고. 권리 변동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권리 취득 상실 변경을 권리 변동이라 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있으니까 권리가 상실되고 권리 취득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이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니까 소유권이 변경되었죠. 내용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나중에 민법 첫 시간에 권리 변동인 권리 득실 변경이 있게 되는 원인은 뭐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매매가 있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권리가 득실 변동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 첫 시간에 권리 변동하면 취득 상실 변경인데, 취득 상실 변경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약을 민법에서 법률 행위라고 부른다고. 첫 시간에 법률 행위 이걸 배웁니다. 법률 행위는 나중에 민법 배우시면 단독 행위, 합동 행위, 계약을 배워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알선 중개합니다. 중개한다는 말은 결국 매매 계약이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을 도와주죠. 저당권 설정 계약을 도와주죠. 그래서 뒤에 용어 정의에서 행위를 알선하는 것 할 때 행위는 민법으로 표현하면 법률 행위이고, 법률 행위에서 뭘 말한다? 계약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중개합니다 할 때는 뭐가 가능해야 중개를 할 수 있는가? 계약이 가능해야 중개한다. 그리고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기 때문에 알선 중개하려면 뭐가 가능해야지? 계약이 가능해야 중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없으면 중개할 수 있겠나 없겠나요? 계약이 가능하지 않으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상속은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상속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동차 절권 넘어와요. 이건 중개 대상이 아니에요. 법원 경매는 중개할 수 있겠나요? 법원 경매는 채무자가 돈을 갖지 못하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 넘기죠. 법원에서는 소유자 의사 관계없이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입찰 붙여서 낙찰도 나오면 대금 납부하고 가져가는 것이 경매예요.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면 중개합니다. 알선 중개하려면 뭐가 가능해야 한다? 계약이 가능해야 하는데 계약이 없으면 중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용어의 정의를 공부하실 때는 각 개념마다 사용한 요소 파악이 중요하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다라고 할 때는 다른 물건이어서는 안 되고 중개대상물 몇 개? 5가지일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물건 가지고 알선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알선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건축물 임대차 계약 알선, 부동산 토지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계약 알선, 맞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3월달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로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나와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로 볼 수 없는 것. 갑은 상가 권리금에 대하여 거래 알선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상가 권리금 거래 알선하였다.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상가 권리금이 옆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개대상물 5가지 안에 있으면 중개예요. 상가 권리금은 거기 123페이지 하단에 종류 5가지 있나요? 없다거나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아무리 알선 행위를 수행해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아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금전에 대하여 돈을 빌려 쓰고 갚는 계약, 대출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알선하였다.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금전이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선 나오면 무조건 중개가 아니고 몇 가지인지 꼭 확인하시라고. 5가지인지 아닌지가 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요소.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대상물 가지고 어떤 계약을,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만 알선하는 게 중개가 아니고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인 변동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포함되네. 네? 그래서 용어 정의할 때 이게 빠지면 안 돼.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도 중개 대상에 포함이 되고, 마지막으로 중개는 계약인 법률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요소화 가장 중요한 게 가로 3가지 하시면 중개라 하면 할 때는 중개 대상물이 가로 되셔야 되고, 그 밖에 권리가 꼭 들어가야 되고, 끝에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거. 여기 가로 되셔야 돼. 자, 그럼 보세요. 이 연습이 이제 다음부터 다시 할 건데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 뭐가 빠졌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꼭 보시라고 해. 중개라 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권리가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요. 중개라 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일정한 보수를 받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 중개 개념 정의 요소에 중개 대상물이 있으면 되죠. 매매, 교환, 임대차 뒤에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들어가죠. 알선하면 중개이죠. 여기 일정한 보수를 받고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개념이 들어가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뭐가 들어가서 틀렸는지, 뭐가 빠져서 틀렸는지 요 공부하는데 용어의 정의. 그래서 이 요소 파악이 없이 그냥 쭉 읽어버리면 다 맞게 보이는 게 이거다 그 말입니다. 됐어요? 중개는 줄이면 대상물 5가지 가지고 각종 계약을 많은 것, 계약을 알선 중개하는 거 이렇게 보셔야 돼. 됐어요? 그럼 요 중개 개념이 기본이면 밑에 박스에서 동그라미 2번에 중개업 개념 있죠? 중개업이라 하면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세 군데 밑줄하세요. 중개업은 1. 다른 사람의 의뢰 밑줄하시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 가로 하시고,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밑줄하시고, 받고 동그라미 받고를 가로 하시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 동그라미 하시고, 중개를 뭐로 하는 것? 중개를 업 가로 하시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중개업이라 하면 낱개로 쪼개니까 밑줄 몇 가지 하셨어요? 3개, 3개 요소가 필요해. 3개. 여기 계약을 알선 도와주는 중개 개념은 공통인데 업이 되려면 요거 이외에 추가 요건이 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업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생계 유지 수단인 것이 업이면 단순 중개하고 중개업을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방금 전에 중개라 하면 할 때 일정한 보수를 받고란 말이 들어갔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그 말은 무상이어도 돈을 받지 않아도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했다면 중개이다. 무상이어도 돈을 받지 않아도 중개이고,
여기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중개 개념이 없죠?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도 1회만 하여도 뭐 중개이다. 중개는 보수 유무 관계없이 계속 반복 관계없이 무상이어도 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각종 계약을 알선하기만 했다면 뭐라 한다? 중개에 해당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이 필요 없으니까 한 건만 하여도 뭐다? 중개이다. 근데 업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업이고 계약을 알선하는 중개를 뭐로? 업으로 해야 한다고. 그럼 보세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걸 달리 표현하면 가게 손님이 왔다 그 말이네. 부동산에 손님 이름이 뭐라고요? 뭐 해달라고요? 중개해달라고 의뢰한 손님 이름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의뢰인입니다. 매도 중개의뢰인, 매수, 임대, 임차 중개의뢰인이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의뢰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 해드리겠다고? 중개해드리겠다 승낙하게 되면 부동산에 찾아온 손님하고 소장하고 체결되는 계약 이름이 뭐라고요? 중개계약. 식당 가면 계약합니까 안 합니까? 식당 갈 때,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민법에서 배우시는 계약은 아니지만 다 계약을 해요. 돈 주고 뭐 밥 먹으려면 또 계약을 해. 식당 들어가서 순두부찌개 하나 달라고 하면 손님이 사장을 앉으십시오 할 거 아니야? 그게 음식 공급 계약이야. 이런 게. 그러면 순두부를 만들어 제공할 거 아니야? 밥을 먹고 나갈 때 식대 받죠. 여기 업이야. 똑같아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이 되려면 가게 들어온 손님인 중개의뢰인하고 가게 소장하고 어떤 계약? 중개계약이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업이 되려면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다. 여기 꼭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일정한 보수를 받는단 말은 영리 영업성이 있다 없다? 영리 영업성이 있다는 겁니다. 계약을 알선하는 중개를 업으로 한단 말은 영리 영업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업이다. 그래서 단순 중개 개념하고 중개업 개념을 비교해 보니까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죠. 여기는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업이고 여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1회만 해도 중개인데 여기는 업으로 한다는 개념은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업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영업성이 없다는 말은 보수를 받았단 말인가요? 영업성이 없단 말은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영업성이 없이 같은 말, 보수를 받지 않고 같은 말, 당사자들과 보수 지급에 대해서 약속하거나 보수에 대하여 요구했다 같은 말입니다. 영업성이 없다 그 말은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말은 약속 요구만 현재는 받은 상태가 아니므로 업이다 아니다. 업이라 볼 수 없다. 영리 영업성을 가져서 보수를 받았지만 계속 반복성이 없다는 말은 같은 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한 것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어요. 보수는 받기는 받아서 영업성 가졌지만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한 것은 업이다 아니다. 업이라 볼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 중개하고 중개업 개념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이 업을 배우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개를 한다는 말은 중개 대상물 5가지 이어야 되고 중개 대상에는 저당권처럼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포함해서 계약인 행위를 많은 것 알선하는 것인데 업은 반드시 뭐 해야 되고 보수를 받아야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업을 해야만 업이다. 그래서 영업성이 없다. 받지 않았네. 업이라 볼 수 없다. 우연한 기회, 계속 반복성이 없다. 같은 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한 것은 업이라 볼 수 없다. 됐어요. 여기까지 가장 기본 질문. 그러면 요 개념을 물을 때 잘 풀리는 질문이 있어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중개업은
음식점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음식점도 가게 있죠. 가게 두고 영업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중개사무소인 가게도 영업하는 거 아니에요.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다 이다. 무허가 음식점도 영업점 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은 우리 법에서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것만이 소장이 하는 것만이 업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냥 읽으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중개업은 몇 가지 갖추면 된다고요? 3가지 갖추면 업이에요. 여기 누가 하는 거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3개 위에 더 필요 없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업이다 아니다? 업이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도 업이다 아니다? 업이다. 지나가 보니까 간판에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라고 간판이 걸려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주된 사업이 뭐예요 지금? 컨설팅이죠. 컨설팅 사업자가 주된 사업이 뭐? 컨설팅업에 부수하여 부대 사업으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도 업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결론을 딱 해놓고 중개업은 몇 가지 갖추면 된다고 3가지 갖추면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도 업이고 개업공사 아닌 사람이 해도 업이고 주된 사업을 해도 업이고 부수를 해도 몇 가지만 갖추면 3가지 갖추면 업이. 이게 시험 범위예요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도 업이고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사람도 업이에요. 영업 허가증을 걸고 해도 업이고 허가증을 안 걸고 해도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조금 더 확장해서 갈 개념이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이 다시 몇 가지 갖추면 된다고요? 3가지 갖추면 돼. 그러면 좀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인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누구로 부르는가? 개업 공인중개사를 불러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다. 그 말은 누구 아닌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이어도 몇 가지 갖추면 3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무허가 음식점처럼. 그러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근데 나중에 두 번째 문제가 단속에는 누가 걸릴 것인가? 무허가 음식점은 단속에 걸려야 안 걸려요? 자, 단속 대상이다 아니 이걸 이해하시라고. 단속 대상이란 말은 법을 위반했다 그 말이네. 단속에 걸린단 말은 위법하니까 처벌돼야 안 돼요? 처벌되겠죠. 단속에 안 걸린다 그 말은 적법하다는 말입니다. 적법하니까 법에 적합하니까 처벌해야 하네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등록을 하지 않아서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어도 다시 몇 가지 갖추면 3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은 하지만 업은 하고 있지만 단속에는 걸린다. 단속이 걸린다. 단속 걸리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얼마나 처벌되는가?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중개업은 해당하지만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해서 처벌 대상이 돼요. 요걸 배우는 게 공인중개사법이에요. 법조문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에 30문이 내려보니까 비슷한 말을 계속 바꿨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말은 영업성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네. 영업성이 없단 말은 보수를 받지 않았단 말이고 같은 말 현재 약속하고 요구만 한 상태 말만 한 상태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업에 해당하지 않는데 보수를 받고 해서 영업성 가졌지만 우연한 기회에 단 1회한 것은 뭐 없이 계속성 반복성이 없다 그 말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한 것은 뭐가 아니다 업이 될 수 없다. 됐어요? 이렇게 비교해서 나가는 게 용어의 정의예요. 이건 다음 주 오시면 요 중개업은 용어 정의 여기 기초 단계라 그래서 그 요거 말만 쭉 배우고 끝날 게 아니고 다음 주에 시험에 나오는 10월달까지 배울 수 있는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업이란 것은 적법하게 같은 말 처벌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 소장에게만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소장이 아니어도 등록을 하더라도 세 가지가 갖추면 중개업은 하고 있다고. 업에는 해당하지만 처벌 대상이다. 그러면 비교하실 개념이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말을 구분해 쓰고 있으니까 따로 사용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럼 박스 안에서 3번 있나요? 3번. 개업 공인중개사 옆에 2번 밑줄. 이 법에 의하여 뭐한 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죠. 2번 밑줄 하시고 개설 등록을 한 자 밑줄 하시고 등록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공인중개사라 하면 있나요? 4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어떤 법? 이 법에 의한 자격을 뭐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 밑줄 하시고 취득 동그라미 하시고 공인중개사 개념은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취득한 자라고 취득이라고 표현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한 자. 표현이 다르죠? 구분하시고. 그러면 용어의 정의는 법에 쓰고 있는 개념 요소 이외에 말을 붙여버리면 틀린다 그랬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뭐한 자일 뿐이고 자격을 취득한 자 끝이 났죠? 여기 말을 붙이기만 하면 다 틀렸다 그 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뭐한 자? 개설 등록한 자 끝이지 말을 붙이면 틀린다고. 기출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개념 안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당연히 넣으면 틀린다 그 말이고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어요. 뭐한 자이다. 취득한 자일 뿐이지 말을 붙이면 개념이 확장되니까 틀린다 그 말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을 한 자죠.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개념 정의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처럼 이런 말을 넣으면 틀리듯이 개업 공인중개사 개념 정의할 때는 개설 등록을 한 자 뒤에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중개업을 영위한다처럼 말을 붙이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단순 공인중개사는 취득한 자일 뿐이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다. 그럼 요 두 개의 말을 합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이면서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말 합치면 되겠죠?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개설 등록을 취득 더하기 등록한 자가 나오면 그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되는 것이 있지. 다시 공인중개사 개념 정의할 때 뭘 붙이면 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붙이면 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개념 정의할 때 공인중개사 말을 붙이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쉽지 않죠? 보세요. 여기 공인중개사도 있죠. 여기도 공인중개사 있죠. 여기도 공인중개사 있죠. 말이 다 다르다. 그래서 2번은 3번은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 끝이 나야 개업공인중개사 정의고 4번의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말을 붙이면 안 된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중개업은 업이란 것은 단속에 걸리지 않고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이 사람은 할 수 있어.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일이 많아지면 가게 실장님 부를 수 있어야 되겠죠. 실장님을 법에서 고용인이라 불러요. 고용인 하게 되면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에 있는 실장님이에요. 그러면 실장인 이 두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 가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있겠죠. 소속되어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보조하겠죠.
소속되어서 보조하는 것은 고용인, 소속 공인사, 중개보증 공통이야. 그러면 차이점만 비교하시면 돼. 5번 있나요? 5번. 5번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괄호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첫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할 때 소속 동그라미 끝에 보조 동그라미 그건 공통이고 그러면 말 그대로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된 누구? 첫째 줄 공인중개사 밑줄 공인중개사이고 첫째 줄 소속된 뒤에 공인중개사로 써있죠. 둘째 줄 가로 밖에 너무 중요한 것이 중개 업무를 뭐 수행하거나 밑줄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6번 있지 6번 중개 보조원 있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첫째 줄 소속 동그라미 끝에 보조 동그라미 공통이죠. 첫째 줄 공인중개사 아닌 자 밑줄 뒤에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밑줄 현장 안내 일반 서무를 끝에 단순한 업무 밑줄 하시고 자 보세요. 실장님 중에서 가게 들어가 봤는데 부동산 들어갔는데 소장이 실장이라 부르는데 벽에 보니까 소장 자격증 위에 실장 자격증이 걸려 있으면 그 사람 누구고? 소속 공인중개사. 실장님이라 부르는데 벽에 보니까 소장 자격증이 걸려 있고 실장 자격증이 없어. 그 사람 누구? 중개보존이야. 가장 기본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된 누구요? 공인 중개사입니다. 근데 중개보존은 소속되어 있는데 누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입니다. 공인중개사인 실장님이 소속, 공인중개사 아닌 실장님 이름이 중개보조원. 그래서 법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괄호 밖에 뭘 한다고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고. 그런데 중개보조원인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은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은 못 쓰고 손님 데리고 현장 안내하고 가게 와서 장부 정리하는 거 있죠? 일반 서무. 현장 안내 일반 서무를 끝에 뭐라고 불렀어요? 단순한 업무라고 되어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가게 게시되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소장이 하는 여기 확인 설명하고 앉아 있죠? 확인 설명도 하고 계약서도 쓰고 설명서를 쓰는 이걸 중개업무를 해요. 소장이 할 수 있는 확인 손님 데리고 확인 설명 다 하고 돌아와서 계약서도 쓰고 설명서 쓰는 이걸 중개업무라고 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소속은 할 수 있다고. 보조원이 할 수 있는 현장 안내 일반 서무하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줄여서 단순한 업무하고 소속이 할 수 있는 저기 확인 설명하고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 쓰는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중개 업무라 해요. 그럼 소속이 할 수 있는 중개 업무하고 단순한 업무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중개 보조원 개념할 때는 공인중개사로서 하면 틀렸죠? 중개 업무 수행이란 말 들어가면 안 돼. 더 구체적으로 다음 차겠지만 중개 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거래 계약서 작성, 현장 안내 및 확인 설명서 작성, 현장 안내 및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해서 소속이 할 수 있는 중개 업무 내용을 여기 넣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요게 용어의 정의예요. 요게 다음 주에 할 내용이 첫 시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 특히 2차 과목에 용어의 정의 파트가 있는데 용어의 정의 파트 보실 때는 그 개념을 한 개 만들 때 어떤 요소가 있어야 개념이 완성돼. 요걸
체크 밑줄하면서 읽으셔야만 뭐가 빠졌는지 뭐가 틀렸는지 답 고르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서법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민법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법은 쭉 풀어서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다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함정을 익히셔야 돼. 단계가. 문제 뭐쭉 이해하시는 거 없이 그냥 설명드리시고 문제 이렇게 나오면서